자, 그 다음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님께서 진행 토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신뢰 없이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공자는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병력, 재력, 신뢰 중에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기업의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듯이 공무원은 정부 신뢰를 올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신뢰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는 사실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일이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올바른 일을 공무원이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태국 공무원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3년간 22번의 대책을 발표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실력이 있다면 한두 번으로 대책을 부족합니다. 선진국 공무원 같으면 정말로 공무원이 직접 부동산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만듭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말로만 하죠. 빈 깡통이 유로하는 것 같이 근거나 통계 지식이 없이 말로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공무원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한 법을 국민이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세무 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양도소설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세법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복잡성의 악몽입니다. 세법전이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사실 30년간 세법을 공부한 제가 세금 미로 찾기처럼 절절매는 세법은 악법이고 불이익입니다. 세법이 복잡하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납세자는 그 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 정부 신뢰는 떨어집니다. 세금은 재정 수입 목적으로 부과되어야 됩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금이 벌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세율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45%입니다. 추가 30%를 더하면 소득세만 75%, 지방소득세 10% 대해서 82.5%입니다. 여기다가 물가 상승인 장기보용 특별공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만일 30년 전에 이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양도 차익이 1억 났다면 국가에서는 1억 2천을 몰수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양도 이익 100%를 국가가 가져가고 재산 원본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일 이 중과에 해당된다 그러면 저희 납세연맹에 제보해 주면 저희가 공익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국회는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증가됩니다. 취득세는 거의 증가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차인에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인사동에 가게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최고 세율에 적용을 받는 의사였어요. 그해 20%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해서 그분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의 증가 여부와 세금이 얼마나 증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0년간 저희 납세연맹에서 계산해 보니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 세수로 거둔 돈이 총 578조고 현재 가치로 786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말 주택 명목 시가총액이 5,056조에 16%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OECD 통계에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재산 관련되는 세금의 비중이 4위입니다. 4위. 세금 비중이 전체 세수의 1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세금이 높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금을 올려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또 다른 허점과 복잡성을 더하는 졸속 세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세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정부 말대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취득세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취득세는 낮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금은 세수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사회적인 후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실업자인 A씨, 남편이 사고로 죽은 B씨, 수입이 없는 노인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집을 보유세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말살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식이란 일을 투명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신뢰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수를 하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부기관이 공무원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 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가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죠.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여러분들 앞에 머릿속에서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사실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세 감면을 약속한 기간은 물론이고 약속한 기간에 대해서 국가가 약속을 어기면 그거는 위헌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등록기간이 끝나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간 임대해야 양도세 중간합니다. 거주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임대를 해야 됩니다. 4년간 등록을 말소하면 되죠. 예. 가장 궁금한 내용이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을 끝나고 세대 혜택을 박대하라는 것이 가장 위헌인가 위법한가? 저는 현재 판례상은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건 한번 다투볼 실익은 있다, 한번 반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시계를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후에 이분은 국민연금을 한 40만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노후를 위해 지방에 조그마한 아파트 2채를 매입 임대했는데 의무 임대기간이 4년이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자. 4년 등록기간이 끝나고 정부에서 말소를 하게 되면 서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요? 질문했습니다. 물론 지방은 아파트가 3억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년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3주택에 해당돼서 높은 세율을 지원받게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지죠. 그래서 국가 정책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임대 기간에 바로 자동으로 말소시키면서 이렇게 갑자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화된 어떤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위헌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기간의 최소한도로 유효기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단지 법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위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자기 법대로 하고 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법이지만 신뢰를 훼손하면은 공무원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올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임대사업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세 감면을 미끼로 가두리 양식장에 일단 모아놓고 등록기간이 끝나고 나오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정부의 의도라면 분노하는 이유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 추가돼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축소가 되더라도 이 신뢰는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신뢰를 보여야 됩니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계약 시점을 가지고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죠. 소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정부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어제 상임위에서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11건 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고 합니다. 공청회도 없고 제대로 된 검토 보고서도 없고 토론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더만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옳은 일도 일방적, 권위적, 수직적, 독재적으로 처리하면 신뢰는 공두박질 칩니다. 세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저는 아예 안 받습니다. 서로 미룹니다.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러다 안 돼요, 저러다. 얘기해놓고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협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에 협조한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깡패와 같이 겁박을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 발표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자가 왜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신뢰라고 했는지 새겨들어야 됩니다.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주택 임대 소득 자체가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주택이 몇 채가 임대가 되고 있고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고소득자가 공무원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통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상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국민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막 집회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집회한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행동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심해야 되고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다 잘못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3법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투명성 강화에 위해서는 저는 진작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서 그거가 진작에 벌써 10년 전에 됐다면 이 통계가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부동산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투기와 부패, 불공정, 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대책을 발표하는 이렇게 자리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좋고 비용이 적고 효율적인 방법은 서울대행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소득과 소득세 납부액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죠. 개인별로 소득을 공개하고 소득세 얼마 냈는지 재산세 얼마 냈는지를 서울대에서 공개하는데 그런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전 국민의 저는 부동산 어떤 내역을 보유 내역을 그냥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보유고 국회의원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전 공무원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특히 전 국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된다는 그 공익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더 한 발 우리가 뒤로 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 보유 내역을 투명하게 전 국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공개를 위한 사생활 침해나 범죄의 우려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이 더 커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부동산은 사실 복잡한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이 다뤄야 됩니다. 원인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죠. 그리고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치고 C가 바로 또 A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